이슈가 된 사건들을 짚어보고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이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3일 새벽이죠.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오토바이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한 사람만 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집으로 귀가를 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한 뒤 떠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진 후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글쎄, 겨우 15세의 중학생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나왔죠? 네,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5년, 최장이 10년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판결대로라면 10년을 꽉 채우고 나와도 25살, 그리고 모범수로 생활하게 되면 5년 후죠. 그럼 20살에 출소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요새 촉법 소년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혹시 이 경우도 나이가 어려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이 중학생이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개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른들은 형법에 따라서 징역 5년, 징역 10년 이렇게 형이 하나로 정해지지만 소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년법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법 안에서는 최고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법 안에서 최고의 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만약 성인이었다면 조금 더 무거운 형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성인이었으면 아마 당연히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 내용이요. 전혀 아이가 아닙니다. 성인 못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자신의 범행 과정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은 울고 있는데 이 중학생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건 좀 부당하지 않나요? 예, 그 지적이 맞습니다. 본건같이 14세부터 19세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사안을 보면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미성년자이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년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말에 따르면요. 피의자가 제출한 반성문도 변호사가 준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쓴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변호사의 변론도 논란이 됐던 게 평소에는 이 학생이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그래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인사를 잘하고 혼나면 눈물을 흘리니까 선처를 해달라. 참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변호인의 변호 내용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은 여하간에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의 변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엽기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변호도 받을 수 있고 또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또 어찌 보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혹시 혼나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다라는 변호인의 입장이 이게 양형에도 반영이 됐을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건들을 하고 이 사건이 그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호 내용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서 양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로는 그럼에도 단기 5년, 장기 10년입니다. 피해 여성,
항소는 당연한 거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재판이 끝난 후에 호송차로 가는 그 중학생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반성하는지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반성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형량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 당연히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청소년에 따라서는 어른과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그리고 환경, 범행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애가 사회가 관심이 적어서 삐뚤어진 거구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애들이 있고 오히려 어른보다 더 사악하고 바뀔 수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구별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에 복귀하도록 좀 더 약하게 처벌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더 엄히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세게 또는 무조건 약하게의 어떤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외에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따뜻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사건도 그렇고 미성년 범죄자의 형량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 필요성은 아마 계속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